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90세의 나이로 평안하게 눈을 감으신 할머니.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지만 이제 유품 정리라는 무거운 일이 남았어요. 할머니 물건이 정말 많네.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바랜 사진첩, 녹슨 장신구들, 9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우리는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침실 책장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으로 된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1963-2023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가 60년 동안 일기를 쓰셨나 봐.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는데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날씨, 시장에서 산 것들, 우리들 안부.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구절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 생각이 난다. 언젠가는 들킬까 두렵다. 서랍만은 아무도 열지 않았으면.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우린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엔 피가 마른 듯한 검은 잉크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서랍 안을 절대 열지 마라.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 같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했어요. 평생 자상하기만 했던 할머니가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남기신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서랍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 농담이 이렇게 무서워, 허? 삼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 모두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인의 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 점점 이상해졌거든요. 1960년대 일기들은 정말 평범했어요. 결혼 이야기, 시어머니와의 갈등, 아버지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상한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 꿈을 꿨다. 자꾸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영영 비밀로 묻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까 두렵다.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갈수록 이런 글들이 더 자주 나타났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미영이가 또 나타났다. 왜 날 용서해주지 않는 거니?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놨는데 내가 죽기 전에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묻어야 할까? 미영이? 우리 가족 중에 미영이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숨겨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서랍. 할머니가 말하던 서랍이 어디 있는 거지?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우린 할머니 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맨 아래쪽에서 발견했죠. 다른 서랍들과 달리 유독 작은 서랍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식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상한 건 그 자물쇠만 유독 새 것처럼 반짝였다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최근까지도 자주 만졌던 것처럼 말이죠.
서랍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정말 자상하신 분이었지만 가끔 이상한 면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쯤이면 항상 할머니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라디오나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할머니 목소리만 들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어린 마음에도 뭔가 슬픈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문을 열어봤더니 할머니는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 누구랑 얘기하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꿈 얘기다. 꿈 얘기야. 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자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 당시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횡설수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이 서랍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지만 할머니 방에는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 왜 할머니 방에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냥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버지 표정을 보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슬퍼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 할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열어봐야 할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가족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어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할머니가 그렇게 숨기려 했던 건데. 삼촌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의 일인데. 저도 언니 말에 동의했어요. 60년 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비밀이 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버지한테 물어볼까? 제가 제안했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할머니 돌아가신 슬픔으로 힘들어 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자.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서랍을 열어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망치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금기를 깨뜨리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언니도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으니까요.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자물쇠가 부서졌어요. 쇠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 여러 장,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들. 손이 떨렸지만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니 어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7-8살쯤 되어 보이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옆에는 낯선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둘이 너무 닮았어요. 마치 남매 같았죠. 이 아이는 누구지?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었는데 사진을 본 후 편지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할머니의 필체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죠. 1977년 3월 15일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밤 그 아이를 꿈꾼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다면, 내가 돈을 좀 더 마련했다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미영이,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영이. 일기에서 계속 나왔던 그 이름이었어요. 두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5년 8월 20일 철민이가 오늘 군대에서 돌아왔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프다. 철민이는 아직도 미영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나는 그냥 시골 친척집에 보냈다고 거짓말했다. 어떻게 말하나? 내 동생이 6살에 죽었다고?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고? 차라리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이는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살에 세상을 떠났고요. 세 번째 편지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오늘로 새해가 끝난다. 미영이가 죽은 지 벌써 20년이다. 당시 우리는 너무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나는 철민이와 미영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미영이가 열이 날 때 나는 그냥 감기려니 했다. 병원비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너무 늦었다. 폐렴이 악화되어서 의사는 더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이 아직도 내 가슴을 찌른다. 우리 모두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60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도 동생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할머니의 거짓말을 믿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편지들을 다 읽은 후 나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유골함이 들어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골함은 정말 작았어요. 아이의 것이 확실했죠. 유골함에는 이름표 같은 건 없었지만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미영이에게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병원 공동묘지에 묻어둘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 곁에 있어. 영원히 곁에 있어. 사랑한다. 우리 미영이. 할머니가 미영이의 유고를 몰래 모셔온 거였어요. 60년 동안 자신의 방 서랍에. 그때 갑자기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어요.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춥더라고요. 왜 이렇게 춥지?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 방 구석에 있던 오래된 거울에 뭔가 비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었죠. 기분 탓일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언니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또 있어. 나무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최근에 쓰인 것 같았죠. 봉투에는 2023년 1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쓰신 편지였습니다. 이건 정말 최근 거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까지 읽어야 할까요? 뭔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23년 1월 10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써두려 한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서랍을 열 테니까. 미영이는 철민이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미영이는 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다. 철민이 아버지가 군대에 간 사이에 나는 실수를 했다. 당시 시대상 그런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미영이를 철민이의 동생이라고 속였다. 철민이는 2살 어린 동생이 갑자기 생긴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미영이가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미영이는 사실 죽지 않았다. 우리 모두 동시에 소리쳤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병이 너무 심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의사는 정신적 발달도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미 철민이도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키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미영이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멀리 있는 시설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철민이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심지어 미영이 본인에게도. 미영이는 자기가 미영이라는 이름인 것도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그 시설에서 살았다. 나는 가끔 몰래 찾아갔다. 하지만 미영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골함 속에 든 건 미영이의 유골이 아니다. 그냥 흙이다. 내가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만든 가짜 무덤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시설에서 연락이 왔다. 미영이가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할머니, 본명은 또 모르는 할머니. 그렇게 외롭게 죽었다고. 그때서야 나는 진짜 미영이의 유골을 가져왔다. 그리고 가짜 유골을 치웠다.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비밀이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이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70년을 다른 이름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편지를 다 읽은 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동생 미영이가 6살에 죽은 줄로만 알고 계세요. 그 미영이가 실제로는 70년을 외롭게 살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르고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그때 갑자기 할머니 방 전화가 울렸어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됐는데 누가 전화를? 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네. 잠깐만요. 언니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살았던 시설에서 온 전화래. 미영이가 생전에 가족을 찾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름을 몰라서 찾지 못했대. 그리고 미영이가 남긴 물건들이 있다고. 혹시 가족이면 가져가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지금 미영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게 마치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처럼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둘 것인가? 그리고 미영이가 남긴 물건들을 가져와야 할까요? 일기장은 여전히 제 방 책상 위에 있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보니 글씨가 조금 번져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그 위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서랍 안을 열지 마라. 하지만 만약 열었다면 미영이를 제대로 보내주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젯밤부터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요.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 마치 할머니와 미영이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6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